사실 학습자가 계속 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전에 제 강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수업 방식을 토론식으로 바꿨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습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주의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습자가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사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소위 잡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가능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강사님의 수업을 학생들과 같이 들었는데 이 강사님은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정말 못하셨어요. 이분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정말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의가 종료된 후에 이분의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좋았는가 분석해보면 이분은 자신의 설명을 가능한 줄이고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말하게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게 하셨어요. 학생들이 리드하고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강의 평가가 항상 좋았던 거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은 ARCS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관련성이라는 부분이에요. 학습할 때 학습 내용이 나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턴 공부가 보통 산으로 갑니다. 저의 경우엔 좀이 쑤셔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학습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공부가 본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공학에선 이를 학습 내용이 과연 실제적인가 라고 표현을 하죠. 학습 내용이 실제적이지 않으면 나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는 관련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걸 학생에게 들이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낯설어하는 거예요. 수업은 학생의 스키마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친숙하게 느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업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이 본인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 지향성입니다. 학생들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학습에 집중할 수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나 교재를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를 맨 처음 기술하는 이유는 학습 전에 학습자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교수 설계 원칙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교과서나 교재에 쓰여 있는 학습 목표를 보면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시나요? 저는 그런 학습 목표를 봐도 동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습 목표가 저랑 별로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입니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은 교육부에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사나 학생들은
수업과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수업 내용이 학생들과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기가 생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는 것을 재미없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제권이나 자율성이 없을 때 학습 동기는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맥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교과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들은 이미 모두 기계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나 교재들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부면은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학습자의 필요와 동기가 수업과 잘 부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켈러는 이 부면에서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 목적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생의 능력과 자율성에 따라 학습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 응용 심화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결정권을 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학습자에게 결정권이 있을 때 학습 동기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